잘못된 무기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후회하고 그냥 가까스로 넘기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가 무기력증을 느낀다고 하고 있고, 취준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면접 보거나 그럴 때 약 한 89%, 그러니까 약 90% 정도가 무기력을 느낀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도 한 70% 정도가 일을 하면서 무기력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력증이 거의 만성적이구나, 감기처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뭔가 더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상태죠. 한다 해도 뭔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무기력은 기본적으로 실패가 누적될 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계속 누적이 되면 나의 미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죠. 통제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자체를, 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존감이 저하가 되죠. 자존감이. 나는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나는 안 돼, 안 돼, 막 무기력에 빠진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만 안 돼. 나만 안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났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런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애들이 생각보다 뒤지게 많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프로라고 얘기할 때, 전문가로 얘기하거나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진짜 위기는 단순히 실패가 아니에요. 이 실패가 누적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예요. 그건 정말 힘듭니다. 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거야. 근데 진짜 그 무너지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작지만 나노미터지만 성공을 맛보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목표는요, 원대한 목표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스마트 목표, 단기 목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내가 해낼 수가 있거든요. 뭐 딱 해내면 어떤 거죠? 작은 성공을 맛보게 되면서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이 마음이 들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에피소드인데, 데이브 램지라는 그 부채 전문가, 부채 조정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데이브 램지의 부채 조정 컨설팅 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부채 목록을 적게 해요. 어떻게 적냐면 부채 양이, 빚 규모가 작은 것부터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빚을 갚을 때 작은 것부터 갚게 만듭니다. 하나씩 지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냐면, 여러분 빚은 다 이자가 있죠? 그러면 매우 상식적인 방법은 뭐죠?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빚이 이자가 가장 높은 게 뭐 한 20%짜리 있어요. 그게 3천만 원이야. 근데 내가 한 달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갚을 수 있는 게 5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에서 50만 원 갚으면 한 달 열심히 했어, 모았어. 얼마가 되죠? 2,950만 원 되죠. 어떤 얘기를 그러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빚 규모가 안 줄어든 거예요. 다음 달 또 열심히 했어. 2,900만 원입니다. 갑자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죠? 거의 이자도 없는 50만 원짜리 공과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채 목록에서 만약에 50만 원 모아서 딱 갚는 순간 부채 목록을 하나 지울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하나를 완전히 지울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작은 성공이 필요했어요. 나도 부채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부채 목록 하나를 딱 없애는 순간 이 사람이 나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다 그거예요. 다 좀 맥락은 다르고 종목은 다르지만 다 뭔가 무기력해지고 안 되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작은 성취를 뚫었어야 되는데 다 못 뚫었던 거예요. 그냥 이 일 정말 하기 싫은데, 나는 그냥 진짜 최저시급이라도 받으려고 일을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때우려고만 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 당장 10,000원, 9,000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뭐 사장이 아니라, 거기 뭐 업주가 아니라, 뭐 거기에 뭐 매니저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일에서 뭘 배울 수 있는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알바하면 바로 붙는 단어가 편의점인데,
편의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코드만 찍는 게 아니라 이 편의점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그러니까 사람들 행동은 이렇구나. 아니면 어때요? 편의점은 또 그거잖아요.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이렇게 짬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나?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경쟁자는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경쟁자를 고려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쉴 때 경쟁자가 너무 빨리 나아가 버리면은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불가피하게 쉬어야 될 상황이면은 경쟁자를 고려하고 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메타인지를 높여서 내 상황이 경쟁자랑 어떤 관계인지 깨닫고 경쟁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진짜 고민을 해봐야 돼, 이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쌓는 게 다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후회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라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는 후회하고 그냥 가까스로 넘기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기 통제력은 지금 당장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께서 다 통제하고 싶죠? 근데 신입사원이에요. 당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통제 그 능력을,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권력을, 어떤 권한을 지금 당장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근데 기대는 뭐라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 내 미래에 대한 내 자신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어떻죠? 바꿀 수가 있죠. 내가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진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무기를 빠졌겠죠. 그러나 기대는 바꿀 수 있다는 거다. 다양한 직군에서 다양한 뭐 스펙트럼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결국에는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아셔야 된다고 내가 이걸 진짜 강조를 많이 해요. 그거를 알아야 여러분의 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이 그 일을 재밌게 하거나 의미를 찾거나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거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비관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도 그렇고 주변에 만약에 누가 이제 어떤 무기력에 허우적대고 있으면은 힘내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작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막 당장 본인이 막 너무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성공들 한번 찾아보세요. 사실 모든 게 핑계예요. 눈 오면 눈이 와서 위험한데 왜 나가. 비 오면 또 비가 와가지고 쉬고 내일부터 하자. 이번 주 배렸어,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 미뤄져요. 말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냥 바로 뒤처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동차 영업을 했습니다. 남들이 벌 수 없을 만큼 또 큰 돈을 벌었고요. 또 그만큼 또 열심히 해서 2010년에 강남의 렌트카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정말 남 부럽지 않게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믿었던 분한테 이제 배신을 당해서 정말 가졌던 것을 신기루처럼 한 번에 확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고난, 역경, 힘든 삶으로 접어들었고요. 제일 괴로웠던 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제가 망했다고 했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요.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전화하면은 안 받으세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예전에 그렇게 나한테 전화하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전화도 안 받고 피해버리면 그게 너무 허망감이 너무 커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러면 거의 절망감으로 가고요.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이제 몸으로 뛰는 거지 않습니까? 낮에는 10시간씩 무전기차고 발레스를 했었고요. 저녁에는 카카오데이 이렇게 요거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게 한 1년 지나니까 내성이 생겼어요. 항상 커피 봉다리에 이런 레스비 캔 같은 거 이제 한 보통 5개, 10개씩 들고 다니면 수시로 마시면 졸리면 마시는데 이게 내성이 생기니까 커피를 캔커피 조그만 거를 몇백 원짜리 마셔도 잠이 안 깨요. 근데 카니발 뒷자리석에 앉으셨었어요. 근데 제가 가다가 그 화성인가 어디서 빠졌어야 됐어요. 근데 공황 상태, 멍한 상태가 왔어요. 그래서 뒤에서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불렀대요. 빠지시라고 했는데 못 빠졌어요, 제가. 결국에는 한 10km를 돌아갔죠. 이제 내리면서 25,000원 받으면서 이제 기억이 나요. 꼴랑 10,000원 더 벌려고 일부러 돌아가셨죠 하는데 그때가 정말 내려서 정말 서럽게 울었었고요. 맛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행복한 거 다 누리다가 못 누리게 되면 비참해져요. 나는 괜찮아요. 가족들도 같이 이 고난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었다는 거랑 너무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죄책감이 너무 심해져요. 한 5평짜리 방 한 칸에서 너무 추우니까 페트병에다가 펄펄 끓는 물을 담아서 수건으로 돌돌 감싸면 그게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따뜻합니다. 무릎에 하나 끼고 가슴에 하나 끼고 자면 따뜻해서 잠이 와요. 왜냐면은 패딩 조끼를 입어도 코가 시려워요. 입에서 김이 나오니까. 이만한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건 이제 어린이날이나 이런 날 장난감을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 장난감 이제 왕구센터 같은 데 지나갈 때 지금 아빠랑 이제 슈퍼맨 놀이 하자 그래서 눈 감아봐 하고 안고 전속력으로 지나가요. 그래야지 사달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아마 살면서 그때가 이제 가슴에도 가장 상처가 많이 되고 내 가족들한테도 많이 못 해줬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저도 가봤어요. 양화대교도 가보고 한번 너무 절망 끝으로 가서 이 강을 봤죠. 강을 봤는데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빠져 죽을 걱정이 아니라 추운 거예요. 우선 내가 들어가면은 수영은 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생각을 했어요. 몇 초죠? 딱 들어가서 몇 초 만에 딱 끝낼 수가 있는데 만약 내가 잘못되면 빚이라든지 모든 괴로움은 가족이 짊어지는 거잖아요. 몇 시간을 걸어서 아무 찜질방이나 갔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들어가서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펑펑 울었거든요. 이제 다짐했죠.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빚만 절대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어떤 거를 하든지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진짜 한 번만 나한테 어떤 일이 기회가 주면 이제 이거를 동아줄 삼아가지고 사실은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간절하고 절실하게 했고요. 약속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잘하겠다는 다짐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는 약속할 수 있다고 해서 1년만 지켜보시고 아니면은 제가 그냥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나이도 이제 40살이 넘었고 몸도 젊은 친구들보다 느리고 많이 쉬었잖아요.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 번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남들 8시간 일할 때 저는 16시간 일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무래도 기존에 선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5년, 10년 되신 베테랑 분들이 워낙 다 잘하고 계시니까 꿈은 있었죠.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노력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영업은 사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열심히 했습니다. 나 잘합니다. 소용이 없고요. 내가 증명해서 실적으로 보여주면 그게 그 사람의 정말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첫 달에는 죽으라고 했는데 한 대 팔았어요. 정말 주유소 10군데다가 현수막 걸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에다 제 팜플렛 만들어서 꼬지함에 잡지들 사다 꽂아놓고 명함 놔두고 가진 방법으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한 대 파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입사하고 몇 달 뒤부터는 정말 일주일에 한 이틀은 먹고 자고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뭐 침낭도 있고요. 이불도 있고 패딩 조끼도 있고 내가 여기서 밤마다 이 차들 돌면서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밤마다 몇 시간씩 하니까 입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파는 제품에 대해서 입에 붙고 자신감이 있을 때 고객도 알아봐요. 아, 이 친구는 정말 전문가다. 차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답변이 늦거나 잠깐만요, 제가 뭐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벌써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간절히 노력하다 보니까 뭐 한 대가 10대가 되고 10대가 20대가 되고 20대가 30대가 되고 정말 쭉쭉쭉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에요. 그냥 몸만 건강하고 멀쩡하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영업은
그 나태해지는 게 너무 쉬워요. 눈 오면 눈이 와서 위험한데 왜 나가? 하루 쉬어야지. 눈 안 오는 날 해야지. 비 오면 또 비가 와가지고 맑은 날 하지. 그러니까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덥고 사실 모든 게 핑계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영업할 시간은 없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따라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요. 하루에 일 안 하고 놀잖아요. 그래 오늘 PC방 가서 좀 쉬고 내일부터 하자. 내일 되면 당구장 가서 좀 하고 이번 주 배렸어. 다음 주부터 하자. 자꾸 미뤄져요. 말하고 행동으로 안 옮기면 그냥 바로 뒤처지는 거예요. 일정 부분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키예요. 내가 마스터 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회란 데서 내 가치, 내 존재를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키가 돼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야 성공할 수도 있고 뭐든지 도전하고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남이 열어주기를 원해요. 키를 자기가 주고 있는데 남이 어떻게 열어주죠? 거창하게 1년치 계획 세고 이러잖아요. 내가 올해에는 뭐 하겠다. 그거는 너무 길고요. 진짜 한 달, 일주일 단위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셔야 확률도 높고 이룰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정도면은 주변에서 그래요. 만족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한 걸음 보고 쉬어갈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 고생한 걸 생각하면 자꾸 그게 안 돼요. 영원히 바쁠 수는 없고 영원한 1등은 있을 수 없는데 누군가 나 찾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안 통할 수도 있는데 하루 쌓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이게 확 점핑할 때가 와요. 남들은 전혀 여러분을 걱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키예요. 내가 마스터 키예요. 세상에는 늦은 때란 게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는 뭐만 있냐면은 완성과 미완성만 있을 뿐입니다. 미완성은 영원히 늦는 거예요. 인생의 완성을 끊임없이 추구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은 늦은 건 없습니다. 최선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한 최선을 말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기회랑 위기는 붙어 있다니까요. 위기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되는 거고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위기가 돼요. 확실히 의지 박약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전략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 환경 설정한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착각하는 거죠. 이게 의지 박약이라고. 자, 전략인 거예요. 다 방법론인 거죠. 전략을 이 내 상황에 맞게 적세적소에 그걸 활용해가지고 나의 의지력을 높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습관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은 자동으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습관은 그걸 안 하면 이상한 단계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내가 정신승리로 뭘 하겠다는 것보다 뭐예요? 그게 전략, 환경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넣어야 돼요. 평소에 자기 개발을 한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 중에 뭐냐면 어떤 변수에서도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 자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솔직히 이럴 수 있어요. 크게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어. 내가 지금 진짜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이 계속될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할 수 없죠? 이럴 때 내가 평소에 자기 개발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닥쳐왔을 때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인생을 살 때 내가 느끼는 고통은 나의 몫이고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을 이기자 이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남는 게 생긴다는 거죠.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커지고 또 강해진다는 거죠.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는 게 중요하고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용기가 없어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정형 사고행 방식인 분들은 난 안 돼. 뭐 이미 끝났어. 인생은 뭐 그 재능 결정론 정도가 아니라 수능 결정론에 매몰되셔서 뭐 추가적인 노력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박사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뭘 결정해야 될까요? 그걸 질문을 진짜 제일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맘대로 되는 거고 막 이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 근간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전공이 안 맞아. 이걸로는 못 먹고 살 것 같아. 그럼 아르바이트 시작해야죠. 만약에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어서 다른 학교 한번 다시 다닐 수 있으면 다른 학교 다녀야 되는 거고. 또 그래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이고 다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도 아니에요. 그냥 고정관념? 그걸 벗어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실패자로 볼까봐 변명거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시선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대기업을 그냥 때려쳤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 친척 어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미쳤다 그러지? 신경 안 썼어요, 딱히. 왜? 계획도 제대로 짜져 있고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고 난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와이프가 합의해줬고 그럼 된 거예요. 우리 가족 인생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국 선택하려면 내 환경이 어떤지 알아야 돼. 또 뭐랑 연결돼? 메타인지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택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막 꿈꾸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현실 반영이 돼야 돼요. 일어나지도 않은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공부해야 될 시간을 쓰잘데기 없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모여서 여러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후배가 나보다 1년 후배가 그러는 거예요. 형, 대학원에 가야 될까요? 회사 가야 될까요?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저 대학원 가야 될 것 같다고. 너 대학원 왜 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취업이 두려운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취업한 다음에 대학원 가고 싶은지 아닌지 고민하라고. 그래서 걔가 삼성에 취업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대학원 갈 생각도 안 해요. 제발 쓰잘데기 없는 고민하지 말고 그런 류의 고민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30%가 넘거든요. 제발 정신 나간 고민하지 마세요. 뭐부터요? 일단 만들어 놓으세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래놓고 자기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당연히 안 바뀌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되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걸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의지보다 중요한 게 환경 설정이에요. 내가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할 건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안 돼. 그냥 술이나 먹자.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여러분 술 마셔서 친해진 사이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술 깨면은 끝이에요. 맨정신으로 친해져야 돼요. 맨정신으로. 올바른 목표,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걸 같이 이뤄내자를 만들어내는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 나는 여러분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용기라는 건 뭐냐? 질문할 수 있는 용기, 부탁할 수 있는 용기,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이 가장 지금 갖춰야 될 용기는 뭐냐? 친구들이랑 아무 이유 없이 소모적으로 노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너무 없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도전을 못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생에서 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다면은 실패란 건 없어요. 왜?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여러분 얻은 게 무조건 있어요.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의 경험치는 무조건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성공, 성취, 성장 확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무조건 한 번에 성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나라나 그래, 어느 나라. 경쟁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이 사회에서 하는 도전은 필연적으로 실패를 수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실패를 했을 때 자기 반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패를 했을 때 좌절을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0을 도전했으면 100은 못 이뤘지만 10은 쌓아놓고 90을 도전해야 되는 건데 좌절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용기가 필요하냐?
이제 여러분 공부라는 게 어떤 걸 이제 배우고 익히는 거 학습이거든요. 학습.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게 여러분 배울 학, 익힐 습이에요. 익힐 습. 배우기만 한다는 건 학습을 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배워서 익힌다는 거는 실행해 봐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배움과 익힘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 용기. 번지 점프가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꼭대기 올라가요. 뛰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번지 점프를 한 거잖아요. 번지 점프 본다고 여러분이 번지 점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게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 없는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돼야 돼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뭐냐? 위험을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예를 들어 내가 그렇다고 칩시다. 갑자기 어느 날 연극 배우가 되고 싶은 거예요. 회사원인데 잘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하면 스타가 돼서 돈도 많이 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여러분 회사를 그만두고 연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주말마다 연극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공연도 해보고. 항상 리스크를 매니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그게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뛰어드는 거야. 막연하게.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은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 계획. 만약에 망했을 때 저 같으면 망하면은 학원을 가거나 박사과 과정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뛰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거는. 중요한 건 뭐냐?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한 게. 치열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왜냐하면 인생 여러분 복리의 누적이에요. 복리의 누적. 결국은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여갖고 그게 10년이 모이면은 완전 다른 삶이 되는 거거든요. 그 치열함이 없는 거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치열하게 하고 싶으면 치열한 환경을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치열하지 않은 거를 걱정하지 말고 꾸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꾸준하면서 뭐가 중요해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제대로 하면은 뭐예요? 복리의 누적이라니까요. 뭘 해도 돼요. 뭘 해도. 꿈에 가까워지는 거, 가까워지는 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진짜 내 인생에서 끝까지 가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여러분이 진짜 참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리더십 기우제를 지내야 됩니다. 리더십 가뭄입니다. 가뭄. 시키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보면 리더는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무슨 리더십이야. 나 지금 롤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남자친구 만나고 여자친구 만나고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힘들어져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 누굴 위해서도 훌륭한 리더가 되라는 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지 말라는 한 번뿐인 인생. 욜로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 게 욜로가 아니라 세계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왜 비참하게 살아요? 올바른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인생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직장 동료예요.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게 직장 동료라고요. 근데 그 사람 보기가 싫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상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하 직원이 여러분 그렇게 욕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슬프지 않아요? 그런 거 고쳐야죠. 그러려면 리더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도 결국에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싫었던 거를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지금의 직장 상사분들도 주니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어떻게 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 됐죠. 근데 그분들을 너무 비난하면 안 돼. 왜? 우리나라는 압축 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1970년부터 2010년까지 조금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두 단계를 뛰어오른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거는 팩트예요. 엄마 아빠가 엄청 노력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박수 쳐드리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돼요. 문제는 넥스트 스텝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드밴스드 컨트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더 갈 데는 없어요. more 밖에 없어요. 더밖에 없어요. 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썼던 전략을 쓰면 안 돼요. 사실 완전 다른 전략을 써야 돼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리더십이 왜 부재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을 잘한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 때
그 일을 잘하는 거랑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는 좀 별개의 영역이거든요. 일을 잘하는 거는 리더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건 실무자들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거랑 여러 명이 잘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왜? 여러 명이 잘하면 여러분 뭐가 핵심이 되냐? 시너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역량을 묶어내서 더 큰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게 시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진짜 이 여유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회사에 가면은 여기 다 주간 보고라는 걸 써요. 일정하게 일이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안 그런 회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바쁠 때가 있는 상황이 있고 하나도 안 바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주간복을 써야 돼요. 그때 사실 리더라면은 그래야 요번에는 뭐 우리가 안 바쁘니까 주간복 쓰지 말자, 심지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기록은 남겨놔니까 아주 간략하게 써라. 쓸 게 없으면 사람들이 모여갖고 소설 쓰느라고 장난 아니에요 진짜.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죠. 보고서를 위한 회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유를 준다는 건 뭐냐면은 일이 바쁠 때는 바쁜 환경에서 일을 최대한 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짜잘한 거 다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이 바빠. 12월에 갑자기 일이 터졌어. 근데 비업무로 장기자랑이 들어왔어. 꺼져!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리더가요. 무슨 개소리야, 장기자랑 같은 소리.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 고지식한 리더들은 뭐예요? 장기자랑 해야지. 그 연말 행사인데. 이런 말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일이 진짜 없어. 막 직원들이 죽을라 그래. 그때는 어때요? 그때는 업무 관련해서 자기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그러면 이런 책도 읽어봐. 업무 시간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프로는 뭐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이 시도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개인의 역량이 높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 역량을 기를 시간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절로 그 역량에 맞는 평균 회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사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에서 자기 개발하면 뭐라 그래요? 노네? 그래요, 노네? 여유가 없어요, 회사에. 빡셀 때는 정신이 없어서 더 빡세게 가고, 여유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될지 몰라. 그냥 막 소설 쓰고 있어, 보고서 갖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총동기 이론이 그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 건가? 이제 직원들한테 그 총동기 만족도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총동기가 높은 데는 진짜 회사가 엄청 잘 돼요. 근데 그 총동기가 핵심이 뭐예요? 결국엔 몰입시키는 거거든요. 리더라면은 이 동기부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냐, 의미냐, 성장이냐, 이 프레임에 맞춰놓고 해야 되는데, 엄한 동기부여로 뭐래요? 보너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동기가 살짝 돼요. 근데 그 한계가 명확하다니까요. 냉정한 이타주의를 보면 아주 좋은 실험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비영리 단체들에서 그 애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실험을 해봤는데 첫 번째를 뭘 했어요? 그냥 현금을 준 거예요, 학교를 나오면은. 근데 그게 꼴찌를 했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장학금을 줬어요. 그게 꼴찌에서 2등을 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교복을 줬어요. 그게 이 장학금 돈 준 걸 둘 다 이겼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 회충약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뭐 세 개 다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배가 아파서 애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었으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동기를 얻었어요? 경제적 압박으로는 여러분 큰 동기를 이뤄낼 수는 없어요. 그거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보너스 많이 주면 행복하겠지. 그거예요. 일에서 즐거움을 못 느낄 수는 있어요. 일이 재미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여러분. 근데 회사 생활에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의사결정을 설득하려면 저도 어떻게 돼요? 리더로서 더 실력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 제 말이 맞는데 제 말 좀 제발 믿어주고 따라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그 테들럭이라는 사람이 다 조사해봤잖아요. 얼마나 예측을 많이 했나? 터무니없이 한 경우가 더 많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유독 슈퍼 예측을 한 사람이 있어서 슈퍼 예측가라는 책을 쓴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업데이트한 거예요.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리더는 여러분 선봉장이잖아요. 예측을 해야 되는 사람.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슈퍼 예측을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맞는 예측을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은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근데 일은 약간 우리를 위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일은 여러분이 잘해도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굳이 이걸 내가 잘해야 돼?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더 맞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는 한단 말이에요. 임원까지는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더 맞는 얘기 아닐까요? 왜 리더 얘기를 해야 되냐? 왜 리더 강연을 하냐? 여러분, 리더는 절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늘에서 리더를 내려주시진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리더가 오지 않는다고요. 리더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리더의 풀이 커야겠죠? 여러분의 이 개개인 모두가 리더가 돼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언젠간 내가 내 회사를 한다는 마음이 지금부터 있어야 그때 가야 잘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상이 바뀌느냐 내가 바뀌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일단 잊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뀔 수 있으면 바뀌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래요. 우리나라 리더는 다 거지 같다고. 그럼 여러분은 훌륭한 리더가 될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우리 중에서 제일 의지가 강하고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리더가 될 준비가 됐습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리더가 되면 좋다니까요. 왜? 결국 여러분이 회사가 거지 같아서 때려쳤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 여러분이 리더가 돼서 여러분이 인생의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조금 더 준비된 리더. 그게 누군가의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리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리더가 진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획을 매일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저에게 실망하고 마음에 고통이 옵니다. 자기가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고 지키기가 어렵대.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목표를 낮춰 잡아야죠, 그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내공이 쌓이게 돼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공이 쌓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요, 무조건. 작은 목표부터 잡아야 돼요, 작은 목표부터. 여러분 화이팅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세계 최고가 된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학습 때 무기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게. 나는 세계 최고를 꿈꿨는데 20 후반이 되고 30이 돼도 근처도 못 가. 그럼 내가 왜 이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 무기력은 힘들고 어렵고, 왜냐면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고, 내가 이 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없고. 그건 동기가 죽은 상태예요. 심장이 멈춘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내 동기가 팔딱팔딱 뛰어야 되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목표랑 동기가 가장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동기부여라는 거는 어떤 전 단계란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1억을 벌길 바랬으면 그냥 열심히 모으면 예를 들어 2천만 원만 벌었다 쳐요. 근데 그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천만 원씩 저금이 돼서 집을 사고 2천만 원씩 저금해서 뭐 세계 여행을 가고 2천만 원 저금해서 뭐 결혼을 하고, 그러면 그만큼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이는 시야가 바뀐다고. 보이는 시야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고민은 고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내재적이든 외재적이든 결국에는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목적지가 잘못됐으니까 동기로 뭐라도 엄한 데 가니까 어때요? 그 동기는 의미가 없는 걸로 된 거잖아요. 그 동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바다에 그냥 돌 하나 던지는 것 뿐이에요. 목표만 거창해가지고 난 바다를 메꾸고 싶은데 돌 몇 개 던졌어. 메꿔집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실현 가능한 단기 목표가 필요하고, 이 단기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111 계획이 필요하고.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일 진짜 인상 깊었던 게 저한테 말한 거예요. 막 너무 슬럼프라고 막 미칠 것 같다고. 새벽 5시에 막 이메일 보냈는데, 그러면은 너가 하는 일을 매일같이 적어봐. 그 대신 되게 철저하게 적어야 돼. 시간 단위로 절대 빈틈없이 적어야 돼. 걔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하냐고. 그냥 닥치고 적어봐. 그럼 알게 돼. 일단은 그걸 해보면 사람들이 그거예요. 나를 그동안 몰랐는데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2주 있다 딱 만나자마자 답은 나와 있어요. 박사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은 일단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듣는 분들 뻔하잖아요. 뭐 매일 적으면 될 것 같잖아요. 안 적는다니까요. 그만큼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을 당연히 못하죠. 작은 거를 완벽하게 성취해야 되는데, 이 작은 거에 대한 완벽한 성취 없이 작은 거를 대강대강 넘어가니까 큰 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노우볼 있잖아요. 예. 스노우볼 효과라고 처음부터 눈덩이 엄청 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작은 거 굴리다 보면은 큰 눈이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처럼 처음엔 작은 눈을 만드셔야죠. 여러분 안에 목표가 어디 박혀있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만드는 거예요. 기대를 잃어버린 건 실패가 누적되기 때문인데, 그 실패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실패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실패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했으면 일의 의미를 찾는 거야.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이것이 낙담된 마음을 회복시켜 주거든요.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다.
몇천 명을 상담해보고 몇천 명을 만나보면서 우리가 성장할 때 바뀌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어제보다 나은 오늘. 조금이지만 네. 어제보다 나은 오늘. 0.001%지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삶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그 브런치에 무슨 글 써놓은 게 있었는데 제목이 내가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이란 글이에요. 내가 2년 안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 뭐 목표라는 게 아직 저는 현재 진행형인데 그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안에 모든 걸 해내기에는 핵심 철학은 딱 2단어로 표현됩니다. 이거 아주 가슴 뛰는 사연인데요. 저는 현재 5살 아이가 있는 29살 아빠입니다. 어휴, 젊은 아빠네요. 25살의 아내와 결혼해서 그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축복에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 겁이 났습니다. 그렇죠. 좋은 학력도 직업도 집안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행력 하나만큼은 있었습니다. 자동차 영업은 직업 특성상 90%가 1년을 못 버티고 퇴직을 합니다. 예, 영업이 그렇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차량을 한 대도 못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1년 동안 필요한 돈을 모으고 자동차 영업을 시작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무적 사고, 통계적 사고, 훌륭하죠. 메타인지도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낌표! 1년의 생활 자금을 모은 뒤 공장을 그만두고 자동차 영업을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느낌표! 2019년 1분기 동안 26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약 1년이 지난 제 모습은 개인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고가 확장되었고 작은 목표로라도 스스로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과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긍정의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꼭 전북 빵빵에서 판매의 황제가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박사TV 영상으로 올려주셨던 전주에 사는 이관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상이 나오고 8개월이 지난 지금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자동차를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과 지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요. 나도 내 자식이 영업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힘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월급제가 아닌 수당제라서 잘할 수 있겠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SNS에는 공유하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그 영상을 보고 저에게 너무 잘했고 고생했다고 눈물을 흘렸고 아이씨 왜 갑자기 눈물이 나리고 지인들은 더욱더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아 너무 좋았습니다. 더욱 기웃스러워서 올해 한 대만 24대의 차량을 팔았습니다. 또한 영업을 하면서 예전만큼 독서를 하진 못했지만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보며 실천했습니다. 특히 그로스 IQ에 나오는 고객 경험의 영감을 받아 제 고객들에게 더욱더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동안 136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할 만큼 미친 듯이 달려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제 역량과 실력을 좀 더 개발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영성 작가님과 신박사님 정말 감사드리며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객 후기를 이렇게 몇 개 보내줬어요, 나한테. 제 2018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준비를 하다가 자동차 영업을 그때 시작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한 대도 못 팔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활비를 마련을 했어요. 사실 1년 동안 모을 자금을 모으려면 진짜 최대한 덜 쓰고 돈은 이렇게 많이 받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 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임시 계약직 이런 것들 일들을 하면서 가정에 필요한 돈은 이렇게 주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도 안 쓰고 그렇게 매달 현금을 모아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하는 시간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독서하고 글쓰기 하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그 달에 230분 정도를 만났는데 한 대도 못 팔았어요. 예상을 했어도 진짜 좀 많이 그때 힘들었고 만약에 1년에 여기서
실패하면 제가 어떻게든 가정은 이끌어야 되니까 뭐 공장이나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영업 포기하고 이제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절박하게 했어요. 네. 제가 3년 동안 준비를 하고 시작한 거를 대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성과가 나니까 주위에서 안 좋은 시선들이라든지 뭐 편법이라든지 안 좋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냐 라는 그런 시선들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몇 명하고 만나고 몇 명하고 통화를 했는지 체크를 해봤어요. 1361명하고 만나고 2296명하고 통화를 했더라고요. 꾸준히 그렇게 고객님들을 접촉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무서웠대잖아, 아이가 태어나갖고. 근데 어때요? 재무적사하고 통계적사하고 해갖고 참 이렇게 플랜 B까지 준비하고 이악 물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독서를 한 거예요. 글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논리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설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하게 되니까 어때요? 차를 팔게 되는 거예요. 그 브런치에 무슨 글 써놓은 게 있었는데 제목이 내가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이란 글이에요. 내가 2년 안에 목표를 달성한 방법. 뭐 목표라는 게 아직 저는 현재 진행형인데 그 핵심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안에 모든 걸 해내기에는 핵심 철학은 딱 2단어로 표현됩니다. 포기입니다. 포기.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건 이 포기밖에 없어요. 포기. 저는 옛날에 이거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스포츠 광이기 때문에 모든 스포츠를 다 챙겨봤어요. 근데 저희 집은 지금 가면은 TV가 없습니다. TV도 없애고 뭐 다 포기했어요. 게임도 안 하고 골프도 그렇게 좋아했는데 안 치고 다 포기하는 거야. 포기. 이거는 내가 즐거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사실 포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 포기를 하면 내가 뭐 잘 되겠지 이런 걸로 하면 100% 다 실패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블로그에 안 써놨는데 그냥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포기는 그냥 노력이랑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좀 더 고차원적인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고 지식에 탐색을 해야 되고 그냥 뭐 이 노력이랑 포기 이런 게 좀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다 그 난이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좀 전 한 단계 나아간 얘기라는 거예요. 포기는. 그래서 포기 대표적인 포기가 저는 술 마시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술 진짜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죠. 근데 저는 아무랑도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아무랑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아예 연락이 거의 다 끊겼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싫은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 그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박수 쳐줄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포기예요. 저는 앞으로 더 포기할 거예요.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뭘 잘하는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뭘 버려서 내 시간을 어떻게 만들까 그 고민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버리지 않으면 절대 얻지 못해요. 포기는 역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때요? 더 많은 것을 선물해 줄 겁니다. 그게 포기의 힘이에요.